그 설명드리는 김에 올해 동향에 대해서 좀 동영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가장 차트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금의 추세 이탈, 그걸 제가 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각 개별적인 차트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네이버에 보면은 좀 다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 보시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장 보기 쉬운 건 네이버 홈에 가시면은 증권이 있거든요. 증권을 클릭하시고 증권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 금융이 나옵니다. finance.naver.com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시장 지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시장 지표를 누르시고 그 중에 원자재를 누르시면 다 나옵니다. 금도 볼 수 있고요. 금 가격, 국제금을 보셔야겠죠. 유가, WTI를 보시면 되죠. WTI. 유가 차트를 보고 싶다. WTI 누르시고 보면은 차트가 나오죠. 이렇게 지금 이게 차트입니다. 3개월 차트도 나오고 5년 차트도 볼 수가 있고요. 5년까지 뿐이 못 보죠. 네이버 차트는. 그래서 5년 정도의 유가가 어떻게, 유가는 사실 상당히 오래 양호했습니다. 뭐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유가는 좀 양호했고요. 금은 좀 오르다 떨어졌고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천연가스죠. 제가 작년은 농산물 소맥 추천해서 급등했었고 재작년에는 원유 급등했었고 그래서 제 지인들 중에 좀 문의를 하고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원래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걸 알려주면은 또 떨어지면은 또 의상하고 하니까 안 알려주다가 그래도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냥 알려준다고 하면서 알려줬더니만 올해 아주 천연가스가 아주 주구장창 거의 한 20%좀 넘게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떨어진다고 해서 대처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떨어질수록 더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천연가스 하락 이유와 상승, 현재 가장 저평가된 상품이 뭔가를 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통해서 대략적인 5년 정도의 상승 내지는 그런 것들을 뭐 개별적으로 농산물도 보면은 옥수수도 있고 설탕도 있고 콩, 대두유, 콩기름, 뭐 면화, 소맥, 밀가루죠, 쌀, 오렌지 주스도 있고 커피, 코바 이거 다 대다수는 ETF, 해외 ETF를 통해서 개별 종목 투자 가능하고요. 국내 ETF에는 뭐 콩 정도뿐이 안 들어가 있지만은 그리고 뭐 커피, 코카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을 통해서 다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에는 뭐 가스오일도 있고 난방유도 있고 WTA, 뭐 두바이 여러 가지 또 금속도 투자할 수가 있죠. 구리는 경기가 활성화될 때 가격이 오릅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주식도로 구리가 오르는데 그래서 구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고 근데 구리는 지금도 약간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 저평가를 찾는 작업을 여러분이 해서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왜 비교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결국 그러니까 물론 원인은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 옥수수 같은 경우는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오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더라도 옥수수가 뭐 흉작이 든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짐 로저스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죠. 과거에 금과 은이 올랐을 때에도 그 당시 상승률이 국제 금에 비해서 은이 확실히 훨씬 덜 올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금보다 은이 덜 올라서 은을 투자하는 게 낫다 했는데 그 당시 금이 한 3, 40% 오를 때 그 후에 은이 한 2배가량 폭등하는 현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비교해서 같은 군에 있을 때 뒤처지는 것이 후발주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현재로서는 유가에 비해서 WTI 유가에 비해서 천연가스가 확실히 저평가가 되죠. 근데 천연가스는 천연가스 나름대로 문제가 있죠. 셰일가스라는 새로운 가스를 개발하게 좀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에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어차피 단기간에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떨어졌을 때는 그 에너지와의 격차는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유가 떨어지든지 천연가스가 오르든지 그 격차가 좁혀져야 됩니다. 예전에 금이 오른 후에 은이 따라 올랐듯이 어느 정도의 그 격차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천연가스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천연가스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보다,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싼 가격의 채굴 비용, 셰일가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셰일가스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있고, 나머지 천연가스가 생산되는 퍼센트가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낮게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셰일가스는 개발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셰일가스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스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럼 그 채굴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의 3불 깨졌죠, 지금. 거의 지금 단위가 있는데요, 천연가스도 BTU라는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당 지금 3불이 깨진 상태에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3불 아래에서는 무조건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셰일가스 지금 현재까지 개발 단계에서 현재 개발 비용이 지금 3불대 초반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재 물론 앞으로는 좀 더 개발이 돼서 낮을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지만은 현재 상태는 3불대 초반이고, 그리고 또 일부 보고서에 의하면은 또 셰일가스 개발이 약간 부풀려진 게 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현재는 수요 공급상에서 약간의 온난화 현상, 겨울의 온난화 현상 등에서 수요 공급의 현상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된다면은 추후 수익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추세를 보고 우리가 카페에서 가상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죠. 14억 가상 포트폴리오. 그 포트폴리오는 2006년부터 이어져 온 포트폴리오인데요. 10억 아파트, 강남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만든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때는 천연가스 비중이 많게는 2억까지 올랐었습니다. 2억까지 올랐었다가 차트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그때마다 줄여나갔죠.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한 7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비중에서 14억 자산 전체 중에서 그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비중 중에서 앞으로 꾸준히 2억까지 다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비중. 원래 이거는 카페 일부 분들에게 공개드렸던 건데 올해부터는 좀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를 드려서 수익의 모델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재작년이겠죠. 재작년에 소맥에 대한 투자를 해서 저희가 많은 이익을 봤던 때가 있죠. 소맥에 대한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고 그때 어떠했는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소맥이 5년 차트였는데요. 소맥이 거의 최저가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 후에 단기간에 거의 2배 정도까지 폭등했던 적이 있죠. 그 후에 현재로서는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 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 당시 러시아에서 기후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사실상의 다분한 투기 세력들의 움직임이 선물에서는 포착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은 폭등 전까지 정말 지겨울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겠지 생각했는데도 떨어졌었고, 사실상 그 당시에 큰 그림상에서의 바닥을 보지 않았다면은 중간에 저희가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도 소맥이 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폭등을 맞았었는데, 포트폴리오 상에서 그 포트폴리오에서 맞았던 끝까지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 최저점이 한 2009년에 있었고 2010년도에 거의 그 최저점까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승했다가 폭락할 때에 누구나 다 버리고 떠나고 싶지만은 그 당시까지 끝까지 어떤 차트의 원리에 충실해서 일부러 남겨놓는 그 방식에 의한 투자가 결국엔 큰 수익을 냈다. 소맥도 보게 되면은 사실상은 1년 넘게 거의 1년가량 하락하죠. 천연가스도 올해 1년 정도, 1년은 좀 안 되게
하락을 했고, 제가 천연가스가 오르는 시기가 제가 올해쯤에 말씀드렸던 게 올해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연말이나, 아니면은 정말 길어지면 내년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비중 조절하면서 저가를 잡는다면은 나중에 많이 떨어진 거는 결국에 많이 오르게 돼 있는데, 최저점. 천연가스는 최저점이 사실 2.5불이 됩니다. 그때 소맥은 이때가 최저점에서 최저점을 찍고 폭등을 했는데, 천연가스는 2.5불이 최저점이고요. 현재는 3불 근처입니다. 하지만은 꼭 소맥처럼 천연가스 2.5불을 찍고 폭등할 거냐라는 보장은 없죠. 왜냐면 2.8불을 찍고 폭등할 수도 있고, 당장 뭐 지금 2.98불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찍고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폭등할 때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천연가스가 사실 현재로서는 시일가스 때문에 소액만큼 이런 정도의 폭등이 나올 모멘텀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크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3불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꾸준하게 매달 적립식으로, 아니면은 그런 마인드도 있고, 또 사는 방식 중에 3불 때 어느 정도 사고 2.9불 되면 얼마를 사고, 그러니까 가격이 될 때에 들어가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별로 들어가는 적립식이 있는가 하면은 가격대별로 나눠서 들어가는 그러한 분할 투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개인적으로는 천연가스가 3불 아래에서는 저평가권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2.5불을 지켜내면은 투자를 하겠지만, 2.5불을 만약 깨게 되면, 예를 들어 2.5불이 깨지고 2.4불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3불 아래에서 이제 꾸준히 사 모을 텐데, 그 모으는 양 또 줄여야겠죠. 그러니까는 저점을 깨면 줄여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차트로 인해 얻은 차트 지식을 통해서 제가 원유의 그 당시 폭등과 3년 전에 원유의 폭등, 2년 전에 소맥의 폭등을 맞췄던 건데요. 근데 이 상품 차트는 상당히 좀 난해하고 복잡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21선, 61선 이런 이평선이 많이 유효한데 반해서 참 이 상품은 그게 참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선 추세선, 수평과 오히려 직선 추세선 보면은, 여기도 잠깐 설명을 보면은 매수 시기가 나오긴 하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천연가스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죠. 아직은 하락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전량을 100% 매수할 단계는 아니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보면서, 어쨌든 여기서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치고 오르게 될 때 하락을 벗어나는 이 부분에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좀 많이 떨어진 게 천연가스라 천연가스 먼저 설명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전히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농산물도 보면은 최저점 떨어진 이후에 여기가 최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던 시기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 전에 지금 가격보다 높았던 시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까지 다시 기후 상황이 안 좋아지고 흉작이 이루어지면 올릴 수 있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요. 아직은 하락의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죠. 잠깐 보여드리면, 그냥 우리가 복잡한 거 다 떼고 그냥 선긋기만 한다는 상황에서 아직은 하락 아래 있죠. 요 빨간 건을 위로 오르게 돼야 좀 투자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현재는 소량만 투자한 상태에서 꾸준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사 모으고 있는 상태인데, 언젠가 하락 추세를 넘게 되거나 상승 신호가 강하게 나오게 될 때는 비중을 농산물도 늘려가야 되고, 그리고 기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특히 농산물을 투자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기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죠. 어쨌든 올해 천연가스 투자가 좀 많이 떨어졌던 건, 제가 셰일가스에 대한 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자세히 하지 못한 불찰도 있었고요. 하지만 어쨌든 비중 조절을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떨어져 있는 시기는 그렇게 막 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아주 저평가가 나오는 시기가 길지 않지만 그 기간을 잘 활용해서 꾸준히 보고 있다가 잘 사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오를 수 있고 손실도 회복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문제는요, 여러분, 금이 문제입니다. 금이, 여러분. 금이 지금 얼핏 봐도 여러분 제가 설정한 선이 200일선인데요. 200일선을 타고 올랐죠. 타고 오른 거를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 깨지 않고 타고 오르다가 최근에 깨진 모습이 보이죠. 고선 아래로 내려온 여기 깨진 모습이 보시고 금이 추세 이탈했다는 거. 여러분, 많이 오른 놈이 많이 떨어지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상해 종합에 대한 차트인데요. 상해 종합이 뭐 사실 금보다 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을 때 추세가 이쯤에서 깨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금은 여기 이쯤이거나 이쯤이라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거나, 이쯤도 사실은 그 당시에 있는 뭐 고 추세는, 급등 추세는 깼지만 약간 늦춰져 봤을 때에는 다시 올랐거든요. 그래서 금이 여기에 있는 모습이거나 여기에 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그 당시도 떨어지는 폭이 이게 상당했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상해종합지수 떨어지는 폭이, 그래서 금은 사실상 나중에 오르더라도, 나중에 뭐 금이 여기일지의 모습이 될 건 사실 미국의 정책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설사 나중에 오르더라도 금이 현재 추세를 깼기 때문에 1200불까지 떨어질지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은 저희 차트 경험상으로는 여길 맞고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뭐 예전처럼 뭐 1000불 아래로까지 금이 내려가진 않겠지만 현재 1500불 정도에서 560불 정도에서 1200불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떨어진 후에 오르더라도 이상할 건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면은 오랜 추세가 이탈했기 때문에요. 사실 금은 복잡하죠. 이 떨어진 원인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금이 오르게 된 데에는 일로 돈이 몰리게 된 그 근원이 있겠죠. 그 돈의 근원은 무엇일까? 달러 자본일까? 아니면은 유럽의 유로화가 하도 불안하니까 유럽 사람들 중에 유럽의 큰 손들이 다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유럽의 가장 안 좋았던 시절에 이만큼을 사서 올렸다가 이제 유럽 위기가 조금 잦아들어서 국채 발행도 서운한데 조금은 잦아들었죠. 그래서 나온 걸까? 만약에 이거의 이탈 세력이 달러 자본이라면은 금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잠깐 들어갔던 유럽의 자본이 나온 거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게 뭐 1500불까지 떨어질지 1400불까지 떨어질지 또 1200불까지 떨어질지는 그건 몰라요. 제가 120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해서 왜 1200불까지 안 떨어졌냐라고 물으시면 안 되고, 그 떨어질 수 있는 폭은 모릅니다. 그건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추세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금은 투자를 좀 기다리는 게 낫겠죠.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상해 종합지수처럼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건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1900불에서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라고 묻겠지만은 그건 추세 안에 있을 때 얘기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오르려면 여기를 버텼어야 됩니다. 여기를 버티고 올랐어야 되는데, 아니면 조금 더 늦춰 잡는다고 해도 1500불 선까지 깨지게 되면은 1200불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품도 같이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적으로 상품이 오를 만한 모멘텀이 없을 때에는 물론 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만 떨어지고 다른 상품 오를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상품이 약간은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대신에 뭐 그가 많이 오른 상품은 금 따라 떨어지겠지만 천연가스처럼 오히려 그 미리 많이 떨어진 거는 오히려 잘 버티거나 좀 오를 수도 있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겠죠. 현재 금은 이렇지만은 다우지수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주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그동안 빨간선 타고 올랐고 빨간선을 깨는 듯 하다가 회복을 했죠.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됐을 때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간단합니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다고 해도 별 이상은 없죠.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솔직히 주식이 더 오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이 아래 빨간선 아래로 깨지게 된다. 오르는 거 같이 하다가 다시 깨지게 될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하락 전환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빨간선을 중심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트 대응은 예를 들어 앞으로 50%가 더 그러니까 30-40%가 떨어졌을 때 떨어질 때 미리 한 5%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하락의 사인을 잡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차트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유용한 대응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증시 차트를 보여드리면 솔직히 다우지수는 연말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 정도는 뭐 늘 떨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단기 차트상의 상승도가 난 상태인데 여기까지 올리는 게 그냥 월말에 펀드들이 좀 수익률 좋게 하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좀 어거지로 끌어올린 거면은 다시 깨서 내려갈 테고 그렇게 되면 좀 비중 조절을 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 조절을 하면 된 상황인데 뭐 다른 나라도 볼까요?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전에 올랐던 게 있는데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해종합도 이제 꾸준히 사서 모으시면은 나중에 수익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정말로 미국이 긴축으로 돌아선다면은 금은 여러분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금은 정말로 긴축으로 돌아선다면은 1200불 정도가 아니고 1000불 정도까지도 떨어지겠죠. 1000불을 깨내 마늘까지도 떨어지고 달러 강세가 나올 텐데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비극은 이제 부동산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모두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동산, 주식, 상품 이 모든 것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미국이 정말 긴축으로 할 건가, 푸른 돈을 회수할 건가 등등을 미리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 금이 하락이 있었지만은 추세가 있었지만 어차피 금은 오버슈팅에서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디플레로 그러니까 자산가치 하락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직은 아니죠. 그리고 뭐 정말로 지금 유럽 위기가 문제라면은 사실은 다우지수가 현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물론 올해 초에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뭐 당당히 추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뭐 살짝이지만 아직은 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은 이미 다우지수가 만선까지 폭락해 있겠죠. 의외로 유럽 쪽에 영국 지수도 양호한 편입니다. 오히려 뭐 상해 종합이나 뭐 이런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지. 홍콩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코스피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안 좋은 거는 일본이죠. 일본을 왜 기회를 보냐 하면은 여러분 일본이 2007년, 2008년 따라서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는 현 수준이 거의 1983년 수준이라고 하죠. 그 일본 주식 수준이 연도가 정확하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 데는 중간에 많이 올랐다가 오른 기간이 있었다가 다시금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이제 작년 원전 뭐 등등으로 해서 떨어졌는데 일본이 망하지만 않는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예, 기회입니다. 물론 뭐 일본이 뭐 또 쓰나미가 오고 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현재 일본의 주식은 다른 것과 다르게 상상이 안 되죠. 이 디플레 일본이 가진 이 자산 가치의 하락 너무 심한 이 하락 그리고 엔화의 강세 등등으로 현재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많은 실전 투자가들이 결국에는 일본도 이제 돈을 좀 찍어서 엔화 강세를 막고 주식이 이제 상승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일본 주식 가운데서 이제 좀 사실 안 좋았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엔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도 안 되고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작년이죠. 2011년에는 좀 많이 회복을 하고 토요타만 봐도 예전 수준 같진 않지만은 2007년, 2008년 수준은 아니지만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이고요. 그 와중에서도 일본 주식이 아무리 떨어지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순익을 잘, 캐릭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쓰나미 영향 같은 게 없잖아요. 헬로키티 같은 그런 관련 기업들은 올해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는 떨어졌어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상에서 가장 바닥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바닥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꾸준히 일본을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일본을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기에는 솔직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진 등 여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투자하고, 언제든지 주식이라는 것은 해외 주식 투자할 때도 여러 나라에 해서 투자하시면 좋고, 현재는 뭐 상해 종합도 괜찮은 가격대죠. 홍콩 같은 경우도 괜찮은 가격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해 종합 지수만 봐도 폭등의 후유증은 굉장히 오래 가죠. 그죠? 이 폭등이 언제였냐면요. 2008년도, 2007년 말이었거든요. 한번 꼬라 박은 뒤에 그 후유증이 사실 몇 년간, 2012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서울 아파트가 왜 지금까지, 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 힘을 못 쓰고 있을까요? 많이 오른 것은 많이 떨어집니다. 단지 많이 올랐지만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때, 금 같은 경우가 그렇죠. 금도 많이 오른 걸로 치면 사실상은 천물까지 떨어져도 크게 손색은 없습니다만은, 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죠. 달러를 직접 풀어 제끼기 때문에 오르는 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금이 이만큼 예전 제재로 돌아가는, 예를 들어 700불 아래로 다시 가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떨어지더라도 한 1200불 정도. 물론 그걸 정확히 제가 맞출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미국의 달러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봐서 투자하시면은 올해도 수익의 모델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5년, 10년 혹은 20년 장기 차트상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는 상품과 주식, 나라 등등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 미국의 달러 정책과 유럽의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데, 현재 금 차트가 있다랬다는 상황 때문에 현재 상품 비중을 좀 줄여놓은 상태죠. 근데 지금 이런 건 필요합니다. 금을 기준으로 상품 비중을 좀 줄여놓고 한 절반 정도로 줄인 다음에 이제 계속 떨어질 때마다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방식 등, 그리고 현재 다우지수 상승 신호 나고 만약에 버텨주고 더 오르는 상태에서 코스닥이 560선 넘게 되면은 코스닥 투자한다고 누누이 강조 드렸습니다. 지금 일부 비중 조절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늘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에 대해서 보고 있다가 많이 떨어진 시기에 잘 들어가서 그 후에 수익의 모델이 되는 거겠죠. 올해도 최대한 저평가를 찾아서 많이 투자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고요. 대략적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